4주차 변수 선택법하고 이제 리치, 라쏘, 엘라스틱넷에 대한 코드 실습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필요한 패키지 모듈들을 이렇게 다 임포트 해주시고 그 다음에 pd, read, csv를 통해서 저희의 데이터셋을 가져옵니다. 저희가 사용할 데이터셋은 아발론이라는 데이터로 전복 데이터인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설명 변수들을 통해서 반응 변수 링스, 이 링스는 나이를 의미합니다. 이게 15살, 7살, 9살 이런 거고요. 그래서 나이를 예측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df에 할당을 해주었고요. df.head를 통해서 데이터 프레임의 첫 번째 5줄을 한번 보면 여기 보시면 성별이 지금 오브젝트로 나와 있으니까 이걸 좀 누머리컬한 변수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데이터 전 처리에 있어서 1순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info를 통해서 이렇게 타입과 카운트 데이터의 개수를 확인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다 4174개의 논 널값이 없는 걸 그냥 이 info에서 바로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별이 메일이랑 피메일뿐만 아니라 i가 있는데 이 i는 infant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테고리컬한 변수를 더미화 할 건데요. 판다스의 get dummies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생성하게 됩니다. 그 성별 내에서 F는 1, 뭐 I는 2, M은 3 이런 식으로 인코딩을 하게 되면 성별끼리 순서가 약간 가중치가 매겨질 수 있어서 순서가 매겨질 수 있어서 그 방법은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0과 1로 이루어지게 더미 변수를 할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할당한 df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 이렇게 잘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성별 컬럼은 자동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냥 쉐이프를 한번 확인을 해줬고요. 저희는 그러면 그 더미 변수를 통해서 3개의 컬럼이 생겨났고 하나의 컬럼이 없어졌으니까 4174개의 데이터와 그리고 11개의 변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렇게 변수들마다 좀 값의 범위가 좀 다르잖아요. 단위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스케일링 해줄 겁니다. 이제 사이클론의 프리프로세싱에서 스탠다드 스케일러라는 걸 임포트를 해주는데요. 그 스케일링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스탠다드 스케일러가 있습니다. 또 다른 거로는 아마 미니맥스 스케일러인가? 미니맥스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X에 저희가 사용할 설명 변수들을 할당을 해줍니다. 이 방식은 이제 하나 빼고 다 할당을 해주니까 그냥 이 레이블 중에 링스를 드롭하고 드롭한 그 데이터 프레임을 X에 할당하겠다 이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X는 지금 변수가 10개이죠. 다음에 Y는 그냥 df 링스 이렇게 반응 변수 링스를 할당해 줍니다. 다음에 이제 스케일러 스탠다드 스케일러의 X를 필시켜주고 여기서 이 스탠다드 스케일러는 각 피처의 평균을 0 그리고 분산을 1로 변경을 해서 모든 특성들이 같은 스케일을 갖게 됩니다. 다음에 이 트랜스폼은 fit과 항상 같이 쓰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전부 다 같은 스케일을 갖게 되었죠. 다음에 이제 좀 전처리가 빨리 끝났죠. 보시면 이제 바로 전역 선택 방법으로 들어갑니다. 전역 선택 방법은 사실 알아볼 때 특정한 함수가 있었는데 근데 그 함수가 이제 데이터를 다 돌아서 전역 선택을 해주긴 하는데 그거를 어떤 모델이 가장 좋은지 판단하는 지표가 저희가 이론에서 배웠을 때 그 R스퀘어가 아니라 어저스티드 R스퀘어를 썼어야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변수에 제약을 줘야 하니까. 근데 그 함수에는
adjusted R-square는 없고 R-square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하다가 그냥 쓰지 않는 걸로 결정을 했고, 그래서 그냥 이 방식 이렇게 하나하나 함수를 좀 정의해서 어, 그 모든 모델들을 다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보시면 프로세스 सब셋이라는 저희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어주고요. 여기에는 피처셋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모델에 저희 OLS, 저희가 항상 썼던 OLS를 할당을 시켜주고, 모델을 핏한 걸 요 리그레션인 것 같은데, 리그레서 여기에 할당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RSS를 계산하는 부분을 또 추가를 해줍니다. 저희가 RSS 뭔지 기억나시나요? RSS는 그 실제 y값 마이너스 저희가 예측한 y값의 제곱, 그리고 앞에 서메이션이 있었죠. 근데 어차피 제곱을 하니까 여기서는 지금 순서를 바꿔놨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y 예측값인 거고, 이 부분이 실제 y값, 다음에 이게 제곱하고 서메이션 해서 모델 리그레서하고 RSS를 리턴을 하게 해줍니다. 이제 이게 나온 값은 나중에 함수를 진짜로 사용했을 때 나오겠죠. 아직은 그냥 정의만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임포트를 또 해주는데, 타임하고 이게 반복을 위한 거라고 설명을 하려다가 급하게 정확한 정의를 찾아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반복되는 형태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저희는 모든 모델의 경우의 수를 다 돌아서 계속 적합을 시켜야 하니까 아주 적절한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 있죠. 타임은 그냥 시간에 관련된 그 내장 함수들을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고, 이제 또 다시 한번 사용자 정의 함수를 생성을 해줍니다. getBest라는 사용자 정의 함수고, k가 인자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tick는 time 함수. 그래서 이 time 모듈은 이 유닉스 에폭 타임 이후로 초단위로 취한 부동소 수점 숫자로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리절트가 여기에서 보시면 results.append process subset 콤보가 있죠. 그러니까 이 results가 저희가 위에서 정의한 프로세스 सब셋의 결과를 저장하는 리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를 만들어줬고요. 다음에 포문을 만들어주는데 for combo in tools combinations x columns k 요 라이브러리에서 컨비네이션이라는 내장 함수를 가져왔는데, 컨비네이션은 이제 저희가 수학에서 배웠죠. 수학에서 알고 있는 그 조합입니다. C. 그래서 이제 x 컬럼즈와 k의 조합을 만들어 주겠죠. 이제 포문이 생소하시다면 이제 이 콤보가 x 컬럼즈와 k의 조합들을 다 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콤보가 돌면서 하는 일은 일단 프로세스 subset 함수에 들어가서 결과를 낸 다음에 result에 append 추가가 되고요. 이 리절트 리스트에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모델스는 PD 데이터 프레임 result다. 이 result가 지금 리스트 형식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df 형식으로 만들어서 models라는 그 변수에 할당을 합니다. 그 다음에 best model이라는 변수를 또 생성을 했는데요. models.log, models rss.argmin 그 RSS가 가장 작은 모델을 선택을 해서 베스트 모델에 할당을 합니다. 그다음에 톡은 또 time 함수를 사용해 주었고, 이제 print processed 하고 여기 model.shape는 모델의 개수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K는 프레딕터 개수이고 이 톡 마이너스 틱은 생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return best 모델을 리턴을 합니다. 이제 이 프린트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밑에 결과를 보시면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1이 프레딕터의 개수라고 있죠? P가 1, 변수가 1개일 때 10개의 모델이 만들어지고 이제 이게 걸리는 시간이죠. 다음에 그렇죠? 이렇게 쭉쭉쭉 합니다. 그래서 변수가 10개일 때는 저희가 변수가 10개가 있으니까 당연히 모델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모델 베스트는 PD 데이터 프레임 컬럼스 RSS 그 다음에 모델 그러니까 컬럼이 RSS고 칼럼이 RSS와 모델인 데이터 프레임을 새로 생성을 합니다. 다음에 또 시간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for i in range 1,11 우리의 설명 변수가 10개인데 range에서 요 뒤에 숫자는 마이너스 1이 되거든요. 실제로 돌 때는. 그래서 11을 해줘야지 1부터 10까지 돌게 됩니다. 다음에 저희가 위에 만들어준 데이터 프레임 있죠? 여기에 log i는 get best i 위에서 정의한 함수에 그 i를 넣고 get best 함수에 i를 넣고 그 return 값을 models best 데이터 프레임의 행에 저장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시간을 나타내 주는 게 있고요. 총 이렇게 걸렸다. 다음에 모델스 베스트 방금 위에서 만들어준 모델스 베스트를 보면 이렇게 RSS 값과 그에 따른 모델 이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고요. 이제 모델스 베스트로 요 부분이 이제 변수의 개수인데 지금 이게 두 개의 변수를 썼을 때 모델의 썸머리가 이렇다는 거거든요. 근데 두 개의 변수를 썼을 때 굉장히 좋습니다. adjusted R-square 0.94 그리고 AIC, BIC 낮고요. 네. 근데 이제 변수의 개수를 조금씩 바꿔볼까요? 보시면 이거 3, 0.951 하고 4, 0.952 비슷하네요. 5, 0.953 근데 여기 adjusted R-square가 0.515로 갑자기 최하를 찍죠. 근데 adjusted R-square는 이렇게 확 낮아졌는데 아직 AIC, BIC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아직 그래도 작고 이 AIC, BIC adjusted R-square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래프를 마지막에 만들 테니까 일단 비교는 간단하게만 하시고 그래서 5까지 성능이 조금씩 좋아지다가 adjusted R-square가 6에서 확 안 좋아진다. 이렇게 그냥 확인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10개, 변수 10개를 다 썼을 때 모델 서머리를 한번 보면 굉장히 안 좋죠. 과적합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네, 그리고 방금 봤듯이 두 개 썼을 때 R스퀘어는 0.94인데 지금 여기서는 몇이죠? 0.53이니까 두 개 썼을 때와 비교하면 10개 다 썼을 때가 훨씬 안 좋다. 그리고 모델스 베스트 어플라이 람다 이 람다는 뒤에 이런 식을 적어주면 됩니다. 저희가 적용할 식 간단한 거. 그래서 지금 이 의미가 low, 즉 열의 그 모델 베스트에 있는 R스퀘어 값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음, 그렇죠. 그러니까 각 모델들의 R스퀘어 값을 보여준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전체적인 비교를 위한 그래프를 보여드리겠다고 했는데 여기고 이제 여기가 제 부분의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PLT 피규어, 피그 사이즈 이렇게 해서 도화지를 그려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폰트 사이즈 이런 거 각자 정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4개의 그래프를 보고 싶어서 여기 2 곱하기 2의 형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2 곱하기 2의 형태이고 이제 첫 번째 그래프를 그릴 텐데 PLT 플랫, Model's Best, RSS 그래프를 그릴 거다. X축은 Predictors, 변수들이고 Y축은 RSS이다. 네, 직관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Adjusted R-square를 나타내 줄 건데 저희 위에서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람다? 로 여기 이렇게 해서 R-square를 보여줬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는 Adjusted R-square를 보여주는 거죠. 모델 베스트에.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요 R squared adjust 여기에 할당을 해주고 요거는 무슨 의미냐 2 곱하기 2개 중에서 두 번째 그래프를 그리겠다. 그래서 여기 방금 해준 거 넣고 이제 보시면 여기 아그맥스와 맥스가 나오는데 그 맥스는 y가 최대인 값이고 아그맥스는 y를 최대가 되도록 하는 x입니다. 여기 저희는 이제 프레딕터겠죠. 몇 개의 프레딕터를 썼느냐 그 값. 그리고 맥스는 실제로 이 어저스티드 알스케어가 가장 큰 값. 그리고 여기 OR은 5월이 아니라 동그란 마커 5 이렇게 5를 했고 그 다음에 붉은색 레드를 R로 표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OR 이렇게 빨간색 동그라미를 이렇게 써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당연히 X축은 predictors, Y축은 저희가 만들고 싶은 그 그래프 adjusted R-square를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AIC와 BIC가 남았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계속 해준 것처럼 열의 AIC 값을 나오게 여기 row 1.AIC 이렇게 넣어주고 이번엔 세 번째 그래프를 그리고 있죠. 세 번째 그래프 그리고 여기서 또 아그민하고 민가 아그민은 AIC를 최대가 되도록 하는 프레딕터 그러니까 변수를 몇 개 썼냐 그 부분이고 미는 실제 AIC의 최소 값을 나타내고 5월은 똑같고요. X축 프레딕터, Y축 AIC하고 BIC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일하고요. 결과를 보시면 크네요. 결과를 보시면 predictors는 RSS는 프레딕터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냥 쭉쭉 줄어들고 있는데 adjusted R-square는 저희가 아까 확인했던 것과 동일하죠, 실제로. 저희가 아까 6일 때 확 떨어졌죠. 근데 이렇게 확 떨어지고 4에서 가장 좋은 값을, 그러니까 프레딕터를 4개 썼을 때 그 최상의 모델이 가장 좋은 R-square를 가지고 있고 AIC는 8개 변수 조합으로 최상의 모델을 냈을 때 8개 변수 조합으로 모델을 냈을 때 AIC 값이 가장 좋고 BIC 지표도 마찬가지로 8개의 변수 조합을 사용했을 때 가장 좋았다. 그래서 네 여기 써놨죠. AIC와 PIC는 변수 8개 조합에서 최상의 결과를 냈고 어저스티드 알스퀘어는 4개 조금 넘었을 때 최상의 결과를 낸다. RSS를 보시면 여기 변수가 많아질수록 쭉쭉 줄어드는데 RSS는 오류를 나타내니까 작을수록 좋죠. 근데 저희가 이론 시간에 배웠듯이 AIC, BIC, Adjusted R-square가 다 RSS를 포함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값이 작을수록 Adjusted R-square는 아니고 AIC와
ARC와 BR, 네. 어저씨드 R스퀘어에도 RSS가 들어가는데 1-RSS 그 분자가 있는 그거니까 어저씨드 R스퀘어는 크면 클수록 좋고 ARC와 BRC는 작을수록 좋다 했는데 왜 나머지 지표들은 변수가 가장 많을 때 RSS와 똑같이 변수가 가장 많을 때 최상의 결과가 아닐까 하면 이론 시간에 배운 파라미터 개수에 대한 페널티 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변수의 개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무조건 좋게 되지 않는 결과를 냅니다. 네. 음, 네, 이제부터 forward selection과 backward selection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저는 그 진행을 하기에 앞서 현재 데이터 프레임을 다시 한번 볼게요. 데이터 자체를 보면은 네, 이렇게 쭉 있고 여기 중에 링스 부분이 반응 변수잖아요. 그래서 반응 변수인 링을 제거하고 나머지 설명 변수들로만 이루어진 데이터 프레임 1을 만들었어요. 이걸 가지고 진행을 할 건데 전진 선택법을 일단 생각을 해보면 개념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설명 변수들을 하나씩 넣어보고 그중에서 제일 설명력이 좋은 애를 잡고 그 위에다가 차곡차곡 다른 설명 변수들을 얹어서 모델 성능을 개선해 나가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모델로 구현을 하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선은 설명 변수 리스트에 데이터 프레임 1에서 있던 그 설명 변수 리스트를 잡아주고 다음에 반응 변수 잡아준 다음에 선택된 변수들이 들어갈 selected variables라는 변수를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그 기준치인 0.05를 잡아줬어요. 그 다음에 각 스텝별로 이제 스텝을 계속해서 밟아가면서 선택된 변수들을 넣고 그리고 걔네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평가되는 모델 성능을 파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스텝은 0에서 시작해서 앞으로 쭉 올라갈 스텝들이 있고 어, 리메인더는 전체 PK 설명 변수에서 선택된 설명 변수들을 뺀 나머지겠죠. 이제 그 리메인더 중에서 또 새로운 설명 변수를 하나씩 잡아올 거고요. 그렇게 해서 네, 계속 기존에 포함된 변수와 새로운 변수 하나를 계속 추가하면서 선형 모형을 적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P개의 모델 적합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최소 P밸류 값인 모델을 잡고 거기서 이제 기준값보다 작은지 아닌지를 파악한 다음에 포함을 만약에 이제 더 작다라고 하면 포함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텝을 하나씩 더 밟아서 올라가는 거고 만약에 최소 P밸류 값이 기존값보다 크면은 이제 이 과정을 멈추게 되겠죠. 그럼 지금 한번 그 아발론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을 해보면은 선택된 변수들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는 성별 변수 중 남성인 경우랑 여성인 경우가 빠졌네요. 이거를 모델 성능이 어떻게 개선되느냐를 그래프로 보여주면은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서 네, 보면은 랭스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랭스에다가 더 뭐 쉘 웨이트 아니면은 다른 셔 웨이트 같은 걸 계속해서 더해줘서 모델 성능이 여덟 번째 단계인 여기까지 왔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모델 성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고요. 후진소급법 같은 경우에는 비슷해요. 비슷한데 얘는 방향이 반대잖아요. 피길 설명 변수들이 전부 다 적합되어 있는 모델에서 하나씩 빼주는 거잖아요. 성능이 별로 안 좋은 애들을. 그래서 어 selected variable이 전체가 이제 베리어블이 들어 selected variable에 전체 베리어블이 들어가고 거기서 하나씩 제거해 나간다는 차이는 있죠. 음, 대신에 이제 과정은 똑같죠. 그 forward가 하나씩 더해 나가는 거면 backward는 하나씩 지워 나가는 거. 그래서 이제 max p value를 가진 애를 빼주는 거죠. 그래서 최대 p value 값이 만약에 기준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하나씩 제외를 해 나가는 거고 이제 최대 p value 값이 기준값보다 작으면은 이제 이 반복을 멈추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델 갖고 돌려보면은 그 selected variable이 이렇게 나와요.
보시면은 그 랭스만 제거가 됐어요. 그래서 한 번만에 지금 적합 완료가 된 건데 최선 결과 나온 건데 이게 맞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 제가 다른 방식으로도 코드를 만들어서 돌려봤을 때는 3개 정도까지 제거가 되는 걸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1개가 제거가 됐다. 그래서 모델 성능 자체도 이렇게 나왔다. 네, 여기까지가 그 포워드 백워드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제 다음에 연서가 그럼 이제 stepwise 펑션을 정의를 해보고 한번 변수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elected variables랑 를 이제 빈 리스트로 먼저 하나 만들어주고 이게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떤 변수들을 선택할 건지가 들어갈 거고 SPay per step이라고 해서 각 스텝별로 선택된 변수들을 또 리스트로 해서 만들어줘서 우리가 이제 각 스텝별로 어떤 식으로 변수가 선택이 이루어지는지를 보도록 해줬습니다. 그리고 adjusted r squared를 또 이제 빈 리스트로 만들어줬는데 얘는 이제 각 스텝별로 결정 개수가 어떻게 수정되어 가는지를 보기 위해서 만들어준 거고, 스텝스는 이제 몇 가지 스텝을, 과정을 거치는지를 보기 위해서 만들어줬습니다. 스텝와이즈 셀렉션이라고 이제 함수를 정의를 해줬고, 변수는 x랑 y 이렇게 두 가지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ariables를 이제 x columns to list라고 해서 리스트로 x의 컬럼들을 리스트로 해서 variables에 저장을 해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length, diameter, height, weight, shock weight 뭐 이렇게가 있을 것입니다. 선택된 변수들로 이제 SL 엔터와 SL 리브를 0.05로 잡아줬어요. 이건 이제 기준점이 될 거고 스텝은 0에서 이제 시작해서 이제 점점 늘어나겠죠. while 반복문을 사용해서 다 이제 반복을 시켜줄 건데 variable의 길이가 0보다 클 때 이제 계속 반복할 거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9니까 계속 이 반복문이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remainder를 리스트로 해서 set variables 빼기 set selected variables로 저장을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시도에서는 이제 remainder의 변수가 모든 변수가 다 되겠죠. 그리고 p value는 pandas 시리즈 해서 인덱스를 리메인더로 해서 시리즈로 저장을 해줬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변수의 p value는 전부 다 이제 none 값을 갖겠죠.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포함된 변수랑 새로운 변수를 하나씩 돌아가면서 현역 모형을 적합을 할 건데 for call in remainder 안에 있는 call이라는 그냥 거에 대해서 for 반복문을 사용해 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도에서 이제 remainder의 첫 번째 인덱스, 0번째 인덱스에 해당되는 length에 관해서 반복문이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large x를 df selected variables 플러스 core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length만, 왜냐면 selected variables가 비어있는 상태니까, 아직 선택한 변수가 없으니까, x는 length만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여기에 이제 add constant에서 length 앞 1열에 1이 추가되도록 해줬고, 그 다음에 모델을 OLS fit을 해줬습니다. 여기서 summary를 해서 보면은 length p value가 0인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p value가 0인 걸 알 수 있어서 p value 컬을 이제 모델.p value 컬이라고 해서 저장을 따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다 none이었다가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결제치였다가 이제는 length가 0.0의 값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모두 다 9번 for 문을 반복해서 하게 되면 이제 모든 p 값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min 함수를 이용해서 p value를 갖는 값들 중에 가장 작은 값을 min p value로 저장을 하고 여기서는 0.0이 될 건데 그리고 이 min p value가 SL 엔터 그러니까 최소 p value 값이 처음에 정한 기준값 0.05보다 작으면 포함을 시키고 아니면은 뭐 멈춘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selected variables에 append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pvel의 값 중 가장 작은 값을 갖는 id를 selected variables에 추가한다.
첫 번째 스텝에서는 랭스가 추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된 변수들에 대해서 어떤 변수를 제거할지 골라야 되는데, 이 selected variables의 길이가 0보다 클 때 동안 이 while 반복을 해줄 거고요. 그래서 이 선택된 변수 length의 값들을 selected x로 새로 저장을 해줬고, 그리고 constant를 추가해서 이렇게 이제 constant를 추가하게 되면 열이 2개가 되겠죠. 그리고 selected p value라고 해서 절편항의 p value는 뺀 상태로 이제 selected의 p value를 저장을 해주고, 그리고 max p value, 그래서 선택된 변수들의 p value를 비교해서 그중 가장 큰 p value를 골라낸 다음에 최대 p value 값이 기준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제외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제 모두 다 이 while문을 브레이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스텝은 이제 이렇게 하면 스텝 제로가 끝난 거고, 이제 플러스는 1, 이렇게, 이거는 이제 스텝은 스텝 플러스 1, 이거랑 같은 말인데, 그래서 이제 스텝 1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스텝스에도 스텝을 어펜드 해주고, 그리고 r squared도, 그, adjusted r squared도 요 식을 통해서 이제 도출을 내주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각 스텝별로 어떻게 변수들이 선택되는지 보기 위해서 저장하는 어펜드를 이용해서 이번에도 저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프린트 해주는 건 selected variables가 뭔지, 그리고 그게 단계별로 어떻게 선택이 되어 가는지, 그리고 adjusted r squared는 어떻게 되는지, adjusted r squared가 이제 per 스텝마다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제가 이제 length를 먼저 선택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여기 코드는 하이트를 먼저 선택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얘네 변수들이 선택이 됐고, 단계별로는 뭐 요렇게 선택이 된다. 그리고 adjusted r squared가 어떤 식으로 단계별로 변화해 갔는지까지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텝와이즈 X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selected 스텝와이즈를 통해서 선택된 변수들을 이제 스텝와이즈 X로 새롭게 다시 저장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여기 뒤에 이제 CPAI, CPIC, Adjusted R-Square 이 평가지표 네 가지를 사용할 때 쓰기 위해서 새로운 이제 Fit Linear Regression이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요 식을 이제 계산을 해서 RSS를 리턴해내주는 그런 새로운 함수를 정의를 했고, 그래서 여기는 y의 길이를 n으로, 그리고 RSS는 이 앞에서 새롭게 정의한 함수를 통해서 도출해낸 걸 저장을 해주고, d는 stepwise x, 그러니까 그 stepwise 셀렉션으로 선택된 그 y x들의 길이 더하기 1 더하기 1, 그리고 het 시그마 스퀘어는 RSS에 나누기 n. 그래서 CPAI, CPIC, adjusted R 스퀘어도 이제 식을 작성을 해서 이렇게 네 가지 지표를 전부 다 도출해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리지 라쏘 엘라스틱 넷에 대해서 코드 실습을 해볼 텐데요. 일단 처음으로 그냥 리니어 리그레션을 적합을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정확도를 한번 보기 위해서 저희 항상 해줬던 그 트레인 테스트 셋 나누기,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 받아서 피트 시키기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 파라미터는 가중치 계수라고 하며 코에프 속성에 저장이 되어 있고, 파라미터 b, 즉 편향 절편 값은 인터셉트 속성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lr.coef, lr.intercept를 통해서 계수와 편향 절편을 출력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훈련셋의 정확도, 테스트셋의 정확도는 스코어를 통해서 뽑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개수들이 쭉 나와 있고, 개수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잘 나왔죠? 저희 변수 개수대로. 그 다음에 절편 값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훈련셋의 정확도는 0.53, 테스트셋에서는 0.56으로 둘 다 좋지 않은데, 그래도 뭐 훈련셋에 특히 더 잘 적합되고 이러면 오버피팅인데 그거는 아니니까. 근데 일단
전체적으로 리니어 리그레션을 돌렸을 때 결과가 좋지 않네요. 이제 리치 이를 적합했을 때 어떨지 결과를 한번 보시면 트레인 테스트 이거는 위에서 해줬던 거랑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리치를 또 핏을 시켜줍니다. 여기까지는 다를 게 없죠? 네, 여기도 똑같습니다. 리치에도 스코어를 이용해서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의 정확도를 산출해 주었고요. 근데 0.53, 0.5 여기도 0.53, 0.56으로 별 차이가 없네요. 참고로 여기 저희 지금 어떠한 파라미터를 조정해 준 게 없잖아요. 이때는 저희 이론에서 배운 람다 값 있죠. 그 람다 값이 1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파는 10. 이게 저희가 이론에서 배운 람다고 람다가 10이다. 그래서 제약을 꽤 많이 준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를 10으로 조절해서 강하게 제약을 준 결과 훈련셋의 정확도는 0.48, 테스트셋의 정확도는 0.5로 훨씬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죠. 얘네가 지금 애초에 변수가 막 엄청 많고 데이터가 엄청 막 많고 그런 게 아니라서 좀 제약을 주면 줄수록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파라미터를 약하게 해서 0.1로 제약을 준 결과 훈련셋은 0.53, 테스트셋은 0.56으로 그냥 리니어 리그레션을 돌렸을 때와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리치 리그레션을 사용했을 때 저희 알파 값을 몇으로 조절을 해줬느냐에 따라서 이 가중치 W가 어떻게 변화를 하냐 그거를 봐준 건데 이론에서 배운 것과 같이 알파 값이 클수록 가중치가 작아야겠죠? 0으로 향해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 초록색 0.1로 작으면 이 0선에서 좀 떨어져 있고 근데 보시면 정말로 그렇죠? 파란색 알파 값이 가장 큰 파란색 세모지표는 가장 0에 가깝고 그 다음에 1이 이렇게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0.1 0.1이 주황색 다음으로 멀리 있고 그 다음에 빨간색이 매우 떨어져 있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쪽은 이제 거의 0에 수렴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코드는 저희가 보통 플롯 할 때 하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코드들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표시 이런 거는 그다음에 레이블 이렇게 있고 V 리어 리그레션하고 여기 X축, Y축 나타내 줬고요. Y림은 여기 범위, Y축의 범위를 나타낸 거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그 알파 값의 변화에 따라 가중치가 어떻게 변화를 하느냐 그거를 지금 보는 게 네, 중요합니다. 다음에 이제 라쏘로 넘어갈 텐데요. 라쏘에서는 네, 역시 스케일런 리니어 모델 임포트 라쏘를 해주시고 트레인 테스트 나누고 그다음에 라쏘에 핏 시키고 똑같죠? 그다음에 스코어 확인을 해줬는데 지금 여기서 적합한 모델이 안 나와서 이 부분은 살짝 이상한 것 같은데 이제 이 뒤에서 알파 값을 조절해주면 최상의 모델이 나오니까 그 결과를 보면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용한 특성의 수, 사용한 맥스 히터가 나오는데 이거는 몇 번 반복해줬냐?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거 말고 이 다음 걸로 다시 한번 봅시다. 다음 거에서는 지금 알파를 0.01로 매우 줄여줬고 다음에 얘가 매우 커졌는데 과소 적합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알파 값을 줄여줬는데 이렇게 하려면 요 맥스 아이터 기본 값을 반드시 늘려줘야 한다고 합니다. 증가시키지 않으면 늘리라는 경고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핏을 시키고
훈련셋의 정확도, 테스트 정확도, 특성의 수, X 이거를 봤더니 훈련셋, 테스트셋이 아직도 리니어 리그레션에 비해서 좀 안 좋네요. 좀 극소적인 차이긴 하지만 좀 안 좋고 사용한 특성의 수는 7개고 네, 309번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라쏘 0.0001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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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여줬는데 여기서는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과 완전히 같은 결과가 나왔죠. 사용한 특성의 수는 9, 맥스 알터는 869 했는데 리니어 리그레션과 결과가 똑같네요. 다음에 엘라스틱넷은 리치와 라쏘가 합쳐진 모델이죠. 그래서 보시면 엘라스틱넷 임포트 해주시고 테스트 트레인 나눠주고 그 다음에 역시 엘라스틱넷을 적합을 시켜주는데 알파 값 있고 요 비율이 그 엘라스틱넷은 파라미터를 믹싱 하잖아요. 그 L1과 L2를 L1 놈과 L2 놈을 그래서 요거는 0부터 1 사이인데 그 L1과 L2의 컨비네이션 값이고 보통 고정값이 0.5입니다. 0.5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값이 완전히 1이면 L1 페널티만 사용하는 거고 이 값이 완전히 0이면 L2 페널티만 사용을 한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훈련셋의 정확도가 0.45, 테스트셋의 정확도가 0.44로 좀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왔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델의 성능들을 비교해 보면 전역적으로 모든 모델을 다 탐색한 방법, 맨 처음에 한 방법이 Adjusted R-square가 좋은 거는 뭐 0.95, 9 몇 이렇게 나왔죠. 그렇게 압도적으로 성능이 좋고 forward, backward 그리고 stepwise 모두 0.537 정도의 Adjusted R-square 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방금 한 리치, 라쏘, 엘라스틱 넷을 보셨다시피 애초에 파라미터가 많지 않고 모델 데이터나 모델 자체가 복잡하지 않아서 그런지 람다 값으로 제약을 많이 주는 것보다는 그냥 작게 주어서 리니어 리그레이션하고 거의 비슷할 때 성능이 가장 좋았던 걸 볼 수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좋았지만 훈련셋이 0.53, 테스트셋이 0.56으로 애초에 별로 정확도가 좋지 않긴 했습니다. 네, 그렇게 저희가 이론에서 배운 것과 같이 전역 방법이 정말로 할 수만 있다면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고 그 다음에 forward, backward, 뭐 스텝와이즈, 리즈라소, 엘라스틱넷 모두 이론에 배운 걸 코드로 한번 실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았고 네, 감사합니다.